내가 막상 이 사건을 경찰에 제기해보면 이미 여러 피해자들이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살TV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종종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중고거래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죠. 뭐 네이버에 아주 큰 그 카페도 있고요. 최근에는 앱도 개발되어 있고 각 취미별로 또 중고 장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카페 게시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점에 가서 뭘 산다든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때와는 다른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환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고거래는 환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환불과 관련된 절차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환불 버튼을 클릭을 한다든지 거기에 뭐 왜 환불하는지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나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쓴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그냥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그 환불 물건을 가져가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왜 이것을 환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싸우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골치 아픈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또는 택배를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상 7일간의 청약 철회 기간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법에 따른 그런 보호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심거래라고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의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중고거래 관련된 그 환불 문제, 특히 이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자라고 하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하자였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하자입니다. 먼저 객관적 하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에 누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자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 하자라고 하고요. 주관적 하자는 뭐냐면 이런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다른 건물을 지어놨다. 예를 들어서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주기로 했는데 대리석이 아니라 일반 장판을 깔아놨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약속된 것을 달리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약속과 다른 상태가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주관적 하자라고 합니다. 중고거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팔기로 했는데 핸드폰이 아예 화면 자체가 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 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이 핸드폰의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3개월 정도 쓴 핸드폰입니다.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액정에 오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믿고 핸드폰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기스도 있고 또 오점도 있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주관적 하자가 되는 거죠.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되는 것이지만 다만 애초에 상품을 팔 때 이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적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하자, 주관적 하자가 있게 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너무 극심하다. 가령 객관적 하자 측면에서 보자면은 핸드폰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박스를 까봤더니 돌멩이가 있다더라.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아니면 물건의 상태와 관련해서 완전 깨끗한 것이다. 신상품이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완전 엉망진창이고 기스도 너무 많고 화면도 켜졌다 껐었다 한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주관적 하자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대방이 만일에 내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잘못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습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저렇게 팔고 저 사람한테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막상 이 사건을 경찰에 제기해
보면 이미 여러 피해자들이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 금액,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팔게 되면 뭐 1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금액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구속되거나 뭐 징역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은 굉장히 적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뭉쳐서 하나의 사건이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상습범이고 또 피해 금액도 피해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도 그런 사건들이 꽤 있어요. 사실 중고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접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덜어는 형사처벌의 그런 중함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양형상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봄직한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20만 원 정도의 그 피해액이었거든요. 근데 뭐 사기로 고소하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응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시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고거래 관련해서 깨끗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에 잡음이 없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정말 억울하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